자동차 배터리 소재 기업인 청주 오창의 에코프로비엠에서 폭발 사고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공장 4층 전기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기 전 아이의 신체를 훼손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충북도지사 후보인 이종배 의원이 대선 이후로 출마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장 선거 구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청주대 직원노조와 학교 측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여까지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학내 갈등을 지켜보는 구성원들의 피로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청주시 오창에 있는 2차 전지 제조업체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조금 전 진화 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밖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나오고 멀리서도 들릴 만큼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려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청주 오창의 2차 전지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후 3시. 공장 4층에서 시작된 불은 5층과 6층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공장이 조립식 판넬 구조로 되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던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아냈습니다. 직원 40여 명이 대피했지만 4명은 건물 안에 고립돼 있던 상황. 이 중 3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대 직원 1명은 화재 발생 3시간 30여 분이 지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된 직원 중 1명도 4층에서 뛰어내려 대피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나 이런 상황으로다가 구조물이 내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다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천정 부분은 일부 내려앉은 부분이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인근 공장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소방당국은 4층 보일러실에서 불길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일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 아기를 내다버린 20대 친엄마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유기하기 전에도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수차례 아이의 신체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1일 새벽 청주시 가경동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탯줄이 달린 신생아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아이는 심한 탈수 증상과 폐혈증 증세를 보였고 목과 팔에는 흉기에 의한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안 울고 있었고 그냥 칭얼칭얼대는 정도였고 꺼내서 담요를 옮겼을 때는 아기가 많이 울었거든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 날 아이를 내다버린 친엄마 26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어머니가 오히려 잔혹한 방법으로 아이를 살해하려 했고 그 결과 아이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향후 심각한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상심리 평가 결과 A씨의 부족한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생명이 위독했던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 지난해 10월 퇴원한 뒤 현재는 입양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아이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1억 5천만 원이 넘는 성금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성금은 저희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금액을 지원을 하고 남는 금액은 아이가 성인이 되면 바로 아이 앞으로 저희가 이걸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검찰은 A씨의 친권 행사 제한을 위한 친권 상실을 청구한 가운데 다음 달 이에 대한 첫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건물에 부착된 민주당 선거 홍보 현수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충청북도 사무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공무원의 선거 중립 측면에서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상당공원 사거리에 있는 최충진 청주시의장 소유의 건물입니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가 4층에 설치되면서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이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해당 건물 2, 3층에는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 산단지원과가 입주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공시설이 들어선 건물에 특정 정당 현수막이 붙은 것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그것들이 과연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선거 의무를 지금 지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 자리는 예전부터 그 이수용 지사가 연락사무소로 또 사용해왔고요. 선관위는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에 홍보 현수막을 붙이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공공기관 입주 건물에 정당선거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한 규정도 없습니다.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 현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1조 2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 공간에 굳이 특정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건 오해를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일부 인식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을 확대해서 관권 선거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충청북도의 고액 임대차 계약에 이어 건물 절반을 뒤덮은 정당 현수막이 또 한 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충주 지역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충북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이종배 국회의원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조기령 충주시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늦어도 2월 1일까지 시장직을 사임해야 하는데요. 이종배 의원이 대선 이후로 출마 결정을 미루면서 조 시장은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충북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종배 국회의원입니다. 이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결심할 경우 충주 지역에는 오는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재선의 조기령 충주시장은 내심 국회의원 출마를 고대하는 상황. 그러나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면 늦어도 오는 2월 1일까지 시의회 의장에게 사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을 띠면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종배 의원도 도지사 출마 여부를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순 없다며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현재 대선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승리를 위해 전념하고 있고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대선 이후 당과 협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기령 시장은 이미 3선 도전을 밝혀온 만큼 오는 2월 1일로 다가온 사임 시한과 관련해 시장직 사퇴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조기령 시장의 국회의원 출마는 불발된 가운데 박창호 충주경찰서장이 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경찰대 후배인 박 서장은 공로 연수를 포기하고 지난주 퇴임식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선후배 간 공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맹정섭 충주지역위원장, 우건도,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고 여기에 박창호 충주경찰서장까지 가세하면서 선거전이 본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대학교 직원노조와 학교 측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노조가 학교를 비판하는 상여까지 설치해 논란입니다. 총학생회와 총동문회까지 나서 노조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수년째 이어지는 학내 갈등을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안타까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대학 본관 건물 앞에 상여가 등장했습니다. 수년째 단체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가 선전물에 이어 상여까지 설치한 겁니다. 보다 못한 총학생회와 총동문회까지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셔야 하는 교직원 선생님들이 장기간에 걸친 자기들만의 주장으로 학생들에게 아주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후배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즉각 상여를 철거하고 학장들에게 사과하라. 청주대와 직원노조는 지난 2018년부터 5년째 단체 협약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직 등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와 청소노동자 직고용, 임금 인상 등의 노조 요구 조건에
대학 당국이 재정난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이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학 당국은 지난해 7월 단협 해지 예정 통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고 이대로라면 오는 26일 단협이 해지됩니다. 대학 당국에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상여라는 그런 물품을 갖다 놓게 되었고요. 수년째 이어지는 학내 갈등을 지켜보는 구성원들의 피로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보아서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조는 학교가 단협 해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집회까지 예고했습니다. 끝없는 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성원들 간의 화합이 절실합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을 제외한 도내 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돌파 감염 확진 사례는 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도내 집단 감염 고리는 7곳으로 청주 고등학교 사적 모임 관련 확진자가 6명 추가되면서 누적 118명이 됐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 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2억 6,200만 원, 청주시장 선거는 3억 1,9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5.1%의 물가 변동률이 적용돼 지난 선거보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4%, 청주시장 선거는 2.2% 증액된 것입니다. 도의회와 시군 의원 선거는 각각 평균 4,800여만 원과 4천여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19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창문 철거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안전장비 없이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을 준 사고라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교육감을 경영 책임자로 했지만 교육감이 현실적으로 많은 현장을 감독할 수 없어 각 공사장에 책임자를 두고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병영 충북도립대 총장도 광주 아이파크 사고를 계기로 신축 중인 학생생활관 건립공사를 점검하는 등 기관마다 안전관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대전, 충남에 이어 내일 충북과 세종시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윤 후보는 내일 세종과 충북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20대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다음 달 초 대선 공약집 발간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지역 발전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설을 전후해 충북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북 세종권역 유일의 네이버 카카오 뉴스 서비스 제휴사인 CJB는 오늘 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협약을 계기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는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39개 민간단체 연합입니다. 또한 CJB는 사단법인 뉴스투게더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방분권 실현과 청소년 복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뉴스투게더는 청소년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서청주 새마을금고 회원과 임직원들이 사랑의 좀돌이 운동을 통해 모금한 2,1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기탁했습니다. 올해는 청주 가경동 등 4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세터민, 다문화 가정 등에 쌀 515포대를 전달하고 온라인 기부도 진행했습니다. 서청주 새마을금고는 매년 2천만 원 상당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6만 8천여 명의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오는 3월 말까지 2달간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기존대로 오는 2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없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 295억 원을 들여 도시숲 조성에 나섭니다. 도는 도심 속 자투리 땅에 녹색 쌈지숲과 학교숲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인근에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시숲을 연결하는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도내 13곳의 실내외 정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초정 관광 클러스터를 이루는 핵심 단위 사업인 초정 치유마을 조성 사업을 올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정 치유마을은 세종대왕이 초정약수로 안지를 치료했다는 사료를 근거로 초정약수를 이용한 치유와 명상, 힐링 체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72억 원과 지방비 198억 원 등 2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K반도체 전략에 포함된 오창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변재일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오늘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예타 대상에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해 오창 테크노폴리스의 첨단 패키지 분양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